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는요. 저기에 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면 저거 어떡하나. 또는 저렇게 가해를 가하고 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든다고요. 근데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인지 가해자 전부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동급 학생을 또 때린 혐의도 있고 막 이런 친구가 있다면서요. 네, 가해자가 이번 사건이 첫 사건이 아니라 그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 중 일부가 인천에서 동급생을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또 심지어는 정말로 이거 방송에서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요. 담뱃불로 신체의 일부분을 찢어서 화상까지 그렇게 냈고요. 그 과정을 또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쁜 짓을 좀 여러 번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때는 뭐 싸운다 그래도 이제 싸우다가 머리끄댕이 잡고 뭐 요 정도가 거의 단데 이 담뱃불로 지지고 이건 거의 범죄 아닌가요? 그럼요. 이거는 범죄죠. 범죄라는 것을 뭐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들끼리 이랬다면 이거 크게 처벌을 받죠. 예. 근데 이게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취급이 되고요. 네. 소년법에 적용이 되는데 만 19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년법에 적용이 돼서 감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더군다나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 받아야 되는데 네. 보호처분이라는 게 뭐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이제 아주 중할 경우에 소년원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뭐 성인처럼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흉폭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가해자가 중학교 1학년 만 14세거든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소년법상 촉법 소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현재도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인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 촉법 소년? 예, 초등학생 14세까지라고 그랬죠? 네. 이게 아니고 성인이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성인인 경우에는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도 폭행이 1인이 아니라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만약에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까지 입었다면 특수폭행 시상이 되어서 형법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폭처법이 적용이 되면 2분의 1까지 또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